이상하게 어떡하네. 저번 시간에 책 평형, 바디 플루이드의 평형과 그다음에 혈액량, 볼륨, 그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를 조정하는 그런 호르몬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리해 놓은 표가 있죠, 여기 이렇게. 우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는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는요. 주요 자극, 분비를 유도한 자극이 뭐라고 했어요? 혈압이 감소되거나, 그다음에 심파테식 너브가 자극할 때, 레닌이 분비되면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키드니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올간들이 관여를 해요. 간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레닌이 분비하니까 키드니도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파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레닌은 키드니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간에서 비활성한 상태인 안지오텐시노겐을 만들어서 비활성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얘들이 레닌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을 전환시키는 요소 ACE였죠. 에이스. 얘들을 만나게 되면 안지오텐신 2로 변하게 됩니다. 화학 구조 같은 경우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요 표적 기관과 변화죠. 혈관의 저항력을 높인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 GFR, filtration rate, 글로메룰러스 요거를 낮춘다는 얘기는 소변의 양을 줄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혈액량을 더 나가지 않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갈증 중추, 돌스텐사를 자극해 물을 먹도록 유도하고요. 하이포살라무스를 자극해서 뭐예요? ADH를 분비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 코텍스 부신 것들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겁나 많은 5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시상 하부에서 만들고 뇌하수체에서 특히 뒤쪽이죠. 여기서 저장을 했다가 분비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어떤 자극이 필요하냐면 안지오텐신 2, 앞전에 연결되어 있죠. 안지오텐신 2. 그 다음에 상투압 농도가 증가되면 그 다음에 심방이나 대동맥, 목동맥이 늘어남은 아니죠. 얘는 높여야 되니까 감소하는 거죠. 압력 수용체가 바로 리셉터가 얘들의 압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면 압을 높여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는 일은 키드니에서 소변으로 나오는 수분을 줄이게 되고 갈증 준축, 그다음에 혈관이 고용량일 때 바소프레신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알도스테론은 부신 피질에서 형성이 되고 다른 말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했어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유도하는 자극은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혈중의 칼슘 이온이 증가되고 소디움이 감소될 때 분비가 촉진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하니? 콩팥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과 나트륨을 감소시키죠. 정체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칼륨 분비를 증가시켜. 하지만 pH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어, 신방 나트륨 이뇨펩타이드 ANP라고 얘기했고요. 생성되는 것은 아트리움입니다. 아트리움. 얘는 뭘 감지하느냐? 심장의 벽이 늘어남을 감지해. 얘는 혈액양과 혈압이 증가됐다는 얘기고요. 이때 쫙 나눠서 구분을 할 수 있죠. 기능을. 그래서 콩팥에서는 토리의 여과율을 증가시켜서 소변의 양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되는 수분과 나트륨을 증가시키게 되고 레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혈관은 확장시키게 됩니다. 저항도 감소하게 됩니다.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시상하부에 의해서 뇌와 ADH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요. 알도스틴의 분비를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변량이 증가되고 저항 감소되고 혈액량과 혈압이 감소하게 된다. 각각의 요거 또한 최종 결과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관련 진행과 상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봤고요. 이어서 아트리얼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된 거고요. 다시 앞으로 조금 가서 AMP는요, 아트리얼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와 반대작용은 그다음 심방의 셀에서부터 분비가 되고요. 얘는 어떤 때 스트레치가 늘어날 때 아트리움의 스트레치가 늘어날 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어떻게 렉 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들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 이 AMP를 갖다 분비하는 장은 결국은 블러드 볼륨과 혈압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성 데모깅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선 전신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에 있는 혈관을 갖다가 수축하는 거, 컨트릭션 하는 거 뭐였죠? 어떤 호르몬이었지? 네 가지 중에서? 이름에서 딱 나올 수 있는 애들? 나련이 뭐였지? 안지오텐신 2, 그 다음에 하나 더? 바소프레신. 나련이 잘했어요. 바소프레신은 다른 말로 ADH였고요. 많이 분비해야 바소프레신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안지오텐신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안지오텐신은 1도 있고 2도 있기 때문에 안지오텐신 2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관의 저항이 떨어져.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블러드 프레셔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또 키드니에 있는 에이포런트 들어가는 세동맥이죠. 들어가는 세동맥을 바소딜라테이션 확장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만스 캡슐로 뭐를 필트레이션을 많이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GFR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변을 많이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메센기얼셀은 사이세포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이세포죠. 혈관 사이세포. 혈관 사이세포가 릴렉세이션을 하면 혈관을, 주변 혈관을 갖다가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혈관 사이세포가 수축을 하면은 혈관을 꽉 조여 들어갖고 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필트레이션을 증가시켜 소변의 양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소변을. 그 다음에 억제를, 뭘 억제를? 소디움과 물의 재흡수를 네프론에서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에 나가는 양은 줄어들게 되고 볼륨과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레닌을 분비하거나 ADH를 분비하거나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는 것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죠. 억제를 하게 되죠. 레닌은 결국 안지오텐신 2랑 관계가 있는 거고요. ADH는 뭐예요? 수분 재흡수에 관계 있는 거고, 알도스테론은 소디움과 물을 갖다 재흡수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앞에서 나온 세 가지와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어요? 유선 넘어가도 되겠어요? 창준 내려가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춘실 넘어가도 되겠어? 춘실이는 어제 성년의 날이었나? 아니야. 20살 아니었어? 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는 이미 문제가 다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이 따따딱 몇 가지 해가지고. 다음 중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트리얼 나트유레틱 펩타이드. 자극은요, 뭐가 늘어나야 돼요? 어디? 아트리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심방에 바로 립셉터가 스트레치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치는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트리얼 레스들이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바로 리셋트에서. 그리고 아트리어에서 블러드로 AMP를 분비하게 되는 거죠. 분비하다. 그러면 AMP가 작용을 하는 곳에서 나왔었죠.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GFR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디움과 물을 갖다가 내보내는 걸 많이 하고요. 그럼으로써 볼륨과 혈압을 갖다가 줄여들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레닌, 안지오텐신 2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ADH, 알도스테론의 분비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P를 자극하는,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아니, 호르몬이 아니라 자극은 무엇입니까? AMP를 분비하도록 하는 자극.
오리지널 스몰 뭘까요? 어디에서 일어나지? 어디에서 뭐가 느껴지면 얘가 작동한다고요? 혜민, 어디에서 뭘 느끼면? 혜민이가 연결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아, 아트리움 심방이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되면 AMP가 준비가 된다고 얘기했죠. 심방에 있는 바로 리셉터가 늘어나게 되면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트리움에 있는 바로 리셉터 압력 수용체가 늘어나게 되면 스트레치가 되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아트리아에서 AMP가 분비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유리 이해했어요? 정리됐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오늘 이번에 할 주제, 이번 주에 할 주제는 바로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입니다. 먼저 러닝 오브젝티브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우리 몸에 두 가지 캐테고리의 엑시드가 있어요. 뭔 산이 두 종류가 있어. 그거 아니고요. 휘발성 산이라는 게 있고 고정된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스드, 그다음에 볼라타일 이런 두 가지의 휘발성 산과 고정돼서 나오는 산. 고정된 산은요.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엑시드를 얘기해요. 그래서 휘발성 산이라는 것은 CO2,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거 뭐라고 그랬어?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거. 이산화탄소, CO2가 있고요. CO2에다가 뭘 섞으면 H2O, 물을 섞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탄산, H2CO3가 된다고 얘기했죠. H2, CO, 우리 탄산이 돼요. 이 탄산은 약한 위크 엑시드예요, 위크 베이스예요. 위크 엑시드라고 얘기했어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위크 엑시드는 나중에 누구를 부업할 거냐면요. 강 알칼리, 스트롱 베이스를 갖다가 버퍼를 해서 야간 걸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또 뭘로 바뀔 수 있다고? 탄산은 탄산 탈수 요소를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하이드로젠과 뭘로 바뀌어요? 바이카보네이트로 바뀝니다. 오, 이제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주석 넣는 게 너무 잘 되는 거야. 칠판 쓰는 것보다 이제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칠판에서 글씨를 못 쓸 것 같아. 마우스로 갖고 뭘 그려야지. 걱정돼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얘는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쪽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CO2하고 플러스 H2O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휘발성 산이라는 것은 CO2와 관련된 이런 거 탄산을 얘기하고요. 고정된 산은 우리가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anaerobic한 respiration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요산은 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젖산이 될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뭐 퓨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요산이 축적될 수 있고요. 유릭액시드 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산도 있고요. 또 근데 유릭액시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산염기 밸런스에서 대사성 산으로는 포함은 안 될 거예요. 포함 안 될 건데 알고는 계십시오. 유릭액시드 요산. 얘는 나중에 여러분 뭐랑 관련이 있을 거냐면 임상에서 가우트라는 그 통풍 즉 관절염의 일종이죠. 이거랑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통풍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젖산 락틱 엑시드 오케이 락틱 엑시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락틱 엑시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락틱 엑시드. 그다음에 주제가 될 것들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 지방이 분해되게 되면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거 뭐 한참 그 다이어트에도 유용했던 것 같은데 지방이 분해되면서 남는 거 혹시 케토 엑시드라고 들어봤죠? 케토산 그죠?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거고 그다음 뉴클릭 DNA, RNA에 있는 것들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포스포릭 엑시드 인산 등이 대사성 산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인산, 케토산, 젖산, 락틱 애시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물 만들어지게 되면 산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정산과 휘발성산이 어떻게 다른지 조절하는 건지 버퍼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버퍼 시스템이라는 것은 케미컬한 거하고 피지올로지컬, 화학적인 조절과 생리학적인 조절인데 생리학적인 조절은 결국은 키드니에서 두 가지 키드니에서 이것과 수소 하이드로젠과 그 다음에 중탄산이온을 어떻게 재흡수하거나 내보내면서 조절하는 걸 얘기해요. 최종적으로 조절하려면 이거는 키드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버퍼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 하지만 생리학적인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는 꼭 필요한 게 피지올로지컬한 조절이 됩니다. 결국은 이 두 개 하이드로젠과 중탄산이온을 봤을 때 하이드로젠은 산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탄산은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얘는 엑시드, 얘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일례로
술 먹고 다음날 토를 많이 했어. 토를 많이 했어. 보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산성화 될까요? 알칼리성화 될까요? 뭐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 둘 중에? 그렇지. 이 으악 하면서 HCl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많이 빠져나가니까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럼 키드니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재흡수하고 뭘 내보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이드로젠 이온이 나갔으니까 뭘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지? 산소. 하이드로젠 이온을 데리고 들어오고 반대로 뭘 내보내면 돼요? 바이카보네이트를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대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게 물질이 뭐냐면 바이카보네이트예요. 바이카보네이트. 대변으로 많이 나갑니다. 얘가. 대변으로. 근데 얘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이아리아. 뭐예요? 지원아 뭐지 다이아리아? 이제 설사. 일반적으로 대변으로 똥으로 바이카보네이트가 나가는데 설사를 하면 겁나 많이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바이카보네이트가 겁나 바깥으로 배출됐다. 그럼 뭐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야? 우리 몸이 산소가 된다는 거야? 알칼리성 된다는 거야? 이제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맞추기 위해서는 뭘 내보내요? 하이드로젠 이온을 그치 산성 물질을 내보내고 중탄산 이온은 바이카보네이트는 어떻게 새롭게 더 만들거나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조절하는 원리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 이걸 하기 전까지 이제 뭐 호흡이나 이런 걸로 휘발성산을 내보내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이드로젠 이온이 높아졌다, 산성화됐을 때 상호작용, 키드니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이 감소됐다는 알칼리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때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드니가 결론적으로 요것들을 조절해서 산염기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다음에 호흡율과 pH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많이 배출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그러면 우리 몸은 알칼리성 산성화 될까요? 그치, 알칼리성이 됩니다. 혹은 너무 숨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적어. 호흡률이 짧아진다든지, 우리 메듈라 오블롱가트에서 중추가 고장이 나고 호흡이 너무 느려. 아니거나 기도가 막혔어. 염증이 생겨서 호흡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잔기량이 많이 남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물하고 결합을 많이 하겠죠. 그럼 물하고 많이 결합이 되면 탄산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럼 탄산은 다시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드로젠과 바이카보네이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H이온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호흡이 적게 되면 산성화, 알칼리성화, 산성화, 딩동댕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산성물질과 X조하고 베이스가 수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키드니로 조절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버퍼 시스템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가 프로테인 버퍼 시스템. 이거는 세포 내외에서 다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버퍼. 이거는 세포 내에서 산성물질 조절하는 거.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는요, 세포 외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프로테인 버퍼에 아민기라는 게 있고요. NH2, NH3 아민기가 있고 카르복실기 COOH가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아민기는 약한 베이스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는 약한 엑시드로 작용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카보네이트와 포스페이트 버퍼에서 제가 그냥 쉽게 기억을 하라고, H가 하나인 경우는 위크 위크 베이스를 기억을 하고, H가 두 개인 경우는 위크 엑시드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프로테인 버퍼에 아민기는 H가 2개 들어가요.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위크 베이스고요. 카르복실기는 COOH여서 H가 하나 들어가는데 얘는 위크 엑시드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만 좀 예외고 나머지는 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스페이트도 위크 엑시드와 위크 베이스를 갖게 되고요. 바이카보네이트는 위크 베이스로, 그다음에 카보닉 엑시드 탄산은 위크 엑시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강한 엑시드나 강한 베이스를 만나서 얘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버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명을 할게요. 요약은 다 말씀드렸고요. 봅시다. X 베이스 밸런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체액은요, 그 pH가 7.35에서 7.45, 와, 0.12에요, 0.2. 요 사이로 조절이 돼야 됩니다. 엄청나게 내로우하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더 알칼리성으로 조절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7.45보다 넘어간다, 위로 간다, 그럼 알칼로시스예요. 7.35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엑시도시스가 돼요. 산증과 알칼리성으로 바뀐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주 이 pH가 크리티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의 농도에 따라서 얘들이 반영이 되는데, 하이드로젠 이온이 높아지게 되면 pH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니까 낮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증가되면 산성이 되고요. 베이스는 얘가 줄어들게 되면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의 컨센트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컨센트레이션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 우리가 먹거나 내보내는 엑시드 베이스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호흡률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우리 몸에 있는 케미컬 버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는 산과 염기, 엑시드와 베이스를 어떻게 섭취하느냐, 배출하느냐, 호흡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케미컬 버퍼가 어떻게 작용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얘들이 변화되는지,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산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fixed, exed, 고정산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volatile, exed는 휘발성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하나, 고정산이에요. 보통 메타볼릭한 대사작용에 찌끄러기로 만들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anaerobic cellular respiration 통해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세포 호흡에 의해서 락틱 엑시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뉴클릭 엑시드, 핵산 대사에 의해서 포스포릭 엑시드, 인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 대사에 의해서 여기는 없는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지방 대사에 의해서 케토 엑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산들은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키드니에서 재흡수하거나 얘들을 제거하거나 하면서 생기는데 어떤 거? 염기성 대표, 산성 대표 얘들 두 가지를 갖다가 내보내거나 재흡수하거나 하면서 조절을 아네어로빅 무산소 호흡이죠. 제가 유산소라고 했나? 안에어로빅 무산소 호흡입니다. 죄송해요. 에어로빅, 에너로빅 무산소 호흡이죠. 산소 도움 없이 하는 무산소 호흡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련이가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레타일 엑시드는 휘발성 산이에요. 휘발성 산은 탄산에서 만들어진 어떨 때 만들어져요? CO2 하고요. 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탄산을 얘기를 합니다. 휘발성 산은. 탄산이 휘발성 산이구나. 음중 산의 엑시드의 종류가 다른 것은 1번 카보닉 엑시드, 2번 케토산, 3번 락틱 엑시드, 4번 뭐였지? 포스포릭 엑시드 땡땡땡땡 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 무산소 세포호,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젖산, 그 다음에 뉴클릭 엑시드, 뉴클릭 핵산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포스포릭 인산, 그 다음에 지방대사에서 만드는 케토산은 고정산이다. 그 다음에 볼레타일 휘발성 산은 탄산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탄산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뭐가 필요하면 엔자임이 필요합니다. 엔자임이 필요해야 바로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카보닉 앤 하이드라제, 탄산 탈수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은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왔다 갔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률이 막 커졌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됐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 화학식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드로젠 이온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알칼리화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CO2가 늘어났어. 호흡률이 줄어들었어. 늘어났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화학식이 작용을 해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돼요. 두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한 거? 예지, 이해했어? 우리 과대는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마 얼굴도 안 보여주네, 동안이. 아, 아빠구나, 우리 동안이가. 대답이 없네.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닉 액시드를 우리가 휘발성 산이라고도 볼레타일 액시드라고도 얘기하고 그것과 연관돼서 CO2도 휘발성 산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결국은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호흡률을 통한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제발 말 좀 해줘. 넘어갈 수 있게. 아, 예진아 고마워. 태연이도 고맙고. 대답 안 한 사람들 안 고마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CO2로부터 형성되는 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랬죠? 탄산이용, 맞았어요. 탄산, H2CO3, 카보닉 액시드입니다. 카보닉 액시드는 CO2 플러스 H2O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키드니 그리고 이 픽시드 엑시드를 조절하는 산염기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몸에서 엑시드하고 베이스들이 다양하게 매일 섭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거 pH는 하루 종일 계속 오르르나 내리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는 7.35에서 7.45 p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증가되게 되면 pH는 떨어지게 되고 그죠? pH 떨어지게 되고 너무 과도하게 만약에 pH가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 이제 키드니에서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만들어낸 이 하이드로젠 이온을 갖다가 배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배출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든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블러드의 하이드로젠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당연히 인풋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CO2가 많이 정체되어 있어. 누가 일부러 CO2를 먹으러 다니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GI 트랙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성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인데 주로 이제 동물 단백질, 애니멀 프로테인이나 피트, 밀가루, 밀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하이드로젠이 늘어나게 돼요. 고기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면 최악이네, 그치?
반대로 야채만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탄산 이온이 또 늘어나게 돼요.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삼겹살을 먹을 때 꼭 어떻게 먹어? 고기를 먹을 때 꼭 필요한 거? 쌈 싸 먹죠. 쌈 싸 먹죠. 근데 쌈 싸 먹을 때 여러분 혹시 상추가 딱 있으면 색깔이 진한 부분하고 연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밖이에요? 어디다 싸 먹어요? 진한 부분에 싸 먹니? 나는 이쪽으로 싸 먹는데 안쪽으로. 희한하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진한 부분으로 싸 먹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해갖고 물어봤는데 다련이가 그렇구나. 알았어. 나중에 상추 많이 사줄게. 아, 그리고 우리 몸의 셀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엑시드들이 있다고 그랬죠. 얘들이 증가되는 경우죠. 락틱 엑시드, 포스포릭 엑시드, 케토 엑시드 등등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이드로젠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가 보미팅과 다이아리아를 얘기했을 때 보미팅은 중탄산 이온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다음에 다이아리아는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이 같이 똥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설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탄산 이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더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우리 몸의 혈중의 하이드로젠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유입 원인이 아닌 것은 해놓고 1번 이산화탄소, 2번 뭐 이런 식사, 그 다음에 엑시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뜨뜨뜨뜨뜬뜬 보미팅 해놓으면 답은 빨랐나? 이거죠. 4번.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확 드는데. 동안이 뭐하니? 나는 떠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니? 보세요. 지금 하이드로젠 이온이 농도가 증가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키드니에서 뭐 하면 돼요? 뭘 내보내면 돼요? 그치, 수소이온을 내보내면 되고 뭘 데리고 들어오면 돼요? 그거 새롭게 만들면 돼요? 상대적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중탄산이온을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키드니에서 담당하는 애가 A셀이라는 애가 있어요. 타입 A 인터칼라이트 셀이라는 애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프론에서 필트레이션 내보냈던 얘를 갖다가 재흡수하고요. 중탄산이온을 혹은 더 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합성을 많이 하고 흡수를 많이 하고 새롭게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온은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떨어졌을 때는 반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드로젠 수소이온을 갖다가 더 흡수하고 그죠? 반대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봅시다. pH를 낮추고 하이드로젠 컨센트레이션을 높이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는 다양한 산성 물질들이 우리가 흡수가 됩니다.
파란색은 유입되는 거, 그다음에 얘는 나가는 거죠. 배출되는 거. 오렌지색은. 그리고 세포에서 대사작용에서 락틱 엑시드, 그다음 포스포릭 엑시드, 케토 엑시드가 증가됐어. 그러면 하이드로젠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당연히 하이드로젠 이온을 바깥으로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중탄산 이온을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하느니 키드니의 네프론에 있는 타입 A 인터칼레이트 셀에서 교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드로젠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이카보네이트는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한다. 이 그림 이해하셨죠? 유진이 이해했어? 홍유진? 오케이, 땡큐. 그럼 반대로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졌어요. 그런 조건일 경우 어떤 조건이 떨어지겠어요? pH가 증가되는 거죠. 늘어나는 것보다 증가되는 게 좀 덜 하대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산이 많이 들어와서 pH가 낮아지는데 어떤 상태에서 좀 드문 상태에서는 염기가 과도하게 베이스가 과도하게 정체되거나 산 엑시드가 과도하게 잃어버리거나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뭐야? 안타엑시드 인제스션이라는 것은 제산제예요. 제산제. 산을 떨어뜨리는 속쓰림 같은 게 있어갖고 제산제를 먹는 거죠. 제산제. 그러니까 억지로 수소연을 줄이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버미팅을 통해서 HCl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런 경우 앞전에보다는 조금 드물지만 있으면 내날 튜브 쇠뇨관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 지금 산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뭘 데리고 들어오면 돼요? 환성 물질을 더 들이고 들면 되지, 그죠? 하이드로젠을 더 리업소션해서 챙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탄산 이온 같은 염기성 물질, 지금 염기성화 됐으니까 얘들은 내보내면 되죠. 피츄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제흡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피츄레이션. 그쵸?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피츄레이션 됐든 중탄산 이온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하고 반대작용으로 다시 pH를 갖다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드니는 몸에 만들어진 과도한 엑시드와 과도한 베이스를 갖다 조절하는 피지올로지컬한 버퍼로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산 베이스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어떤 이온 두 개?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재흡수하면서 조절한다고 얘기했고요. 얘는 몇 시간, 10을 시간이나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많이 웃어졌을 텐데 다들 집중을 안 하고 있나 봐. 아무도 안 웃어주고 있네. 입만 아프다. 그리고 이 블러드의 하이드로젠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하는데 가장 파워풀한 수단은 바로 피지올로지컬 버퍼예요. 얘는 몇 시간 혹은 하루, 결국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단백질 버퍼, 호흡 이런 거는
짧은 시간. 네,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콘센트레이션이 떨어졌다. 하이드로젠 이온에 수소 이온에 떨어졌어. 그 얘기는 pH는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GI 트랙을 통해서 너무 베지터리안한 식물 야채만 많이 먹어. 혹은 제산제를 먹어. 이런 경우. 그러면 하이드로젠 이온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보미팅을 통해서 다량의 H이온이 빠져나갔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는 거 포상해주면 되고요. 데리고 들어오면 되고 상대적인 반대 역할을 하는 중탄산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타입 B 인터칼라이트 셀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 이해했죠? 두 가지? 오케이. SK. 오케이. 오케이 하면 SK 딱 하셔야지. 무조건 상태가. 자, 다음입니다. 임상적인 고찰이에요. 구토와 설사는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가 옛날에 그 총각 때 그 천안에 있는 D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몇 살이지? 6살인가 7살 때부터 다니게 되는데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기숙사에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뭐 의사들 막 다 있는 그런 그 기숙사였는데 제가 그 1층에서 방을 썼거든요. 1층.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은 2층, 3층이었어요. 근데 12시가 되면은 문이 닫혀요. 근데 이제 매번 밤만 되면은 막 창문을 두들겨요. 여자 선생님들이 간호사들. 죄송합니다. 문이 닫혀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자다가 깨거나 안 자고 있으면 문 열면 신발 딱 들고서 쭉 해서 저기에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는 방을 막 가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우기가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창문 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문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좀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 이제 들어갔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 워미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산연기 밸런스가 깨진 거야. 그래서 잠깐 기절을 해가지고 엎고 뛴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아무튼 보미팅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하고 이제 개강하고 나면 개강을 했지만 학교 오게 되면 이제 뭐 선후배들이랑 얘기 많이 할 거야.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주량 모르고 술을 먹고 나서 혼자 가서 자는 게 문제예요. 그러게 되다가 자다가 너무 많이 토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토하죠. 그리고 나서 뭐 포칼이나 이런 걸로 밸런스 안 맞춰주죠. 그러면 진짜 혼자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대부분 급성으로 알코올릭으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 토와서 이런 거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동료가 누가 혼자 자거나 그러면 꼭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거나 누군가가 옆에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우리는 서로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버미팅을 하게 되면 하이드로젠이 다량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설사, 다이아리아를 하게 되면 중탄산이온이 바깥으로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뭐 내용은 다 알죠. 뭐 이거 써놨어. 내용은 입으로 배출하는 것은 그럼 똥구로 나가면 그게 버미팅인가? 설사지? 아무튼 간에 뭐 설명을 잘했네. 구토물도 나오고. 염산이죠. 염산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얘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게 되면 콩팥에 있는 A사형색 인터칼레이트 셀들이 입속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배출하는 동시에 중차산이온 혈액으로 운반해서
중탄산이온이 혈액에 들어가면 pH가 상승하게 돼서 알칼리성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설사는 그 반대로 대변에서 나가는데 많이 배출하면 중탄산이 과도하게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콩팥에 있는 A형 세포 유사한 세포가 B형상의 세포 유사한 세포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작용을. 그래서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포카리 스웨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온 음료를 꼭 상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온 음료. 그래서 산염기 밸런스, 전해질 밸런스에 조심하셔야 내가 슬기로운 알코올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수소, 엑시딕, 산성화 상태, 산성 조건. 만약에 혈액에 수소 이온이 증가돼서 엑시드한 상태가 되면 키드니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렇죠. 중산산을 재흡수하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거나 그렇죠? 수소 이온을 내보내게 되죠. 아유 똑똑해요. 아주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겐을 재흡수하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서 흡수하거나 합성하거나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고정산, 휘발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고정산 종류 그 다음에 히데니에서 결과적으로 피지올로지컬 버퍼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호흡을 통해서 버퍼를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우리 몸에 있는 프로테인, 바이카보네이트, 포스피레이트, 인산을 가지고 조절하는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